자 그러면은 권일영 교수님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정부로 한번 들어갈까요? 또 추석이었으니까 네. 뭐 큰 게 나왔겠죠. 명절 아니 큰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건 좀 사소한 에피소드로 사소합니까? 이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나누자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면 굉장히 더 마음이 속이 상한 이런 일들이 더 실수한 사람도 상하고 그 옆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려고 잘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실수의 결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혼내는구나. 지금 뭐 때문에 혼났는지 그냥 아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소한데 그 어디 잠깐 집사님 이제 가면서 포도를 이번에 누가 이제 선물을 했어요. 우리 동서가 네. 포도 한 박스를 선물해가지고 이걸 냉장고에 넣어 놓아라.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있었죠. 지시사항. 뭐 간단한 지시사항이네요. 그래서 또 이걸 잘하려고 열심히 또 그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물에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더니 네. 세상에 과일을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놓는 사람이 어디냐고 왜? 엄청 혼났어요. 모르는구나 쟁취도. 왜? 몰라요? 왜? 아니, 실수하면 그러니까 안 이게 되지. 나만 하는 실수가 아니라니까 이게. 왜 혼나지? 나는 이거 칭찬받아 마땅할 것 아니야. 같은데? 원래 있던 상태로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잘하려고 또 진짜 잘하려고 하셨는데. 깨끗이 씻어 갖고 넣어놨다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엄청 욕을. 와, 그건 진짜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그 포도를 며칠 동안 다 먹었어요. 네가 먹어 씨발. 다 먹었어요. 그 장기간 보관할 수가 없군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 넣어둔다는 거예요. 종이에 쌓인 채로. 그래서 그냥 묵묵히 다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반항이 어떤 반항이 없지 뭐. 포도 막 다 내가 먹었겠지, 생전 뭐. 뭐 그런 걸 한번 넣어봤었나. 나 모르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줄 때 그냥 잘 먹었다는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참 서운해. 나는 이거는 무조건 교수님 편입니다. 갈라서 쉬죠. 포도 때문에 포도 씻어서 넣어놨다는 이유로. 자 그럼 사건으로 이제 가봐야죠. 오늘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도 역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끔찍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범인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상당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놈이 왜 기존의 사이코패스하고 좀 다르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충동성이 뛰어난 사이코패스여가지고 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에 있었을 때 굉장히 수사가 어려웠던 이런 사건입니다. 진짜 무서운 유행이네요. 그렇죠. 이 사건은 2015년에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그 김일곤이라고 하는 범죄자가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형마트, 그 천하아산역 인근에 마트들이 큰 대형마트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 여성을 주차장에서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참혹하게 살해를 저지르고 트럭에 싣고 서울 시내를 지나가다가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시신은 트렁크에 실려 있고 이 당황스러우니까 인근으로 도망을 갔어요. 접촉사고를 내고 이제 인근 빌라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남의 집 빌라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불을 지르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119가 와서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안에 시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찰 CSI가 함께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하고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 때문에 이제 검거된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진짜 무서워요. 우리가 흔히 가는 마트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면 난 이런 게 너무 무서워. 무섭죠. 근데 이게 정말 더 황당한 것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피해자를 납치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피해자만 사망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9월 달에 그 이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납치하게 된 이 이전에 5월 달에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그 노상에서 자기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나요. 근데 이제 이거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지. 나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 쌍방 처리가 됐느냐. 쌍방 그 처리가 됐어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접촉사고 난 사람. 운전자를. 근데 이 운전자가
조금 이제 그 형님이에요. 아, 조폭이에요. 조폭은 아니고. 그러니까 반달 정도 되겠네. 좀 이제 좀 이제 능력이 있는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지역에서 노래방도 운영을 하고 이제 이러셨는데 거기다가 아무 말도 못했구나. 네, 아니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찾아갔는데 좀 센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놈이 일단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어. 가가지고 칼을 구입했어요. 칼을 구입을 하고 심지어 이제 손도끼까지 사가지고 다시 복수하러 다시 갑니다. 다시 만나러 갔는데 차문을 열고 이 그 차주가 차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도끼까지 갖고 갔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도망을 가버렸어. 또 도망가? 너무 무서워서 이놈이 도망갔어요. 그래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잖아요. 네.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사건 처리도 억울한 데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항의하러 갔는데 흉기를 들고 도끼까지 들고 갔는데도 들어와 그러니까 도망을 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네. 근데 너무나 황당하게 이놈이 계획한 그 범행의 수법이 뭐냐면 여성을 납치를 해서 그 사람이 일하는 노래방에 위장 취업을 시키자. 그래서 위장 취업을 시켜가지고 얘를 유인을 해서 어느 날 자기가 복수하겠다 혼자 있을 때. 허무맹랑하네 이놈. 한번 실행을 이 지금 사망한 피해자 이전에 한 번 또 실행을 했어요. 했는데 여성이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여성이 도망가면서 그 신형차들이 요새 이 버튼 누르는 다 그 시동을 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어리버리해갖고 이걸 시동 거는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사이에 자기가 또 가야 되는데 이걸 시동도 잘 안 걸리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패를 했어요. 이 지금 사망한 피해자를 다시 물색을 하러 이제 천안아산으로 가죠. 원래 서울에 있는 놈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해자를 납치하는데 성공을 하죠. 그렇죠. 성공을 해가지고 왜 죽이냐 말이야. 그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잠시 내가 소변을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도에 세웠는데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도망을 가시죠.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다시 피해자를 끌고 와서 차에 태운 이후에 이제 차문도 잠그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벨트까지 채워서 꽁꽁 묶어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피해자가 계속 창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구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지나가는 차들한테 막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이제 국도로 나와가지고 피해자를 결국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살해를 하고 나서 살해를 한 것도 참 끔찍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또 시신을 많이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왜? 아니 뭘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부분 보면 자기가 실제 공격을 해야 될 사람한테 갖고 있는 분노를 다른 사람한테 완전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약자한테 약자한테 마구 이렇게 진짜 나쁜 놈이야. 퍼붓는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복수하려던 그 상대가 20대랍니다. 네. 접촉 사고 났던 운전자 들어와 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20대고 이 범인은 그 당시 40대 후반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충동성이 높은 놈들은 며칠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빨리 공개 수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경찰에서 공개 수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점에 이놈이 다시 결국 나타나요.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어떤 그 동물병원에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내가 자살을 하고 싶으니 걔를 안락사시키는 약을 달라. 그걸 사는 것도 아니고 칼 들고 들어가서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병원에 있던 간호사하고 의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재빨리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문을 두드리고 약을 내놓으라고 하다가 이제 경찰이 신고를 한 것 같으니까 이놈이 이제 도망을 나왔죠. 도망을 나오는 그 시점에 경찰이 도착을 해서 노상에서 이 칼을 든 놈하고 출동한 경찰이 격투를 벌여서 이놈을 검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검거를 해가지고 이제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범인이 이제 검거됐으니까 이제 수사는 종결이 됐고 그래서 범인을 만나는 이게 첫 범행은 아니죠? 전과가 한 20개가 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이 폭력과 또 이 사회적 일탈행위, 뭐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범죄가 많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어떤 기본 질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죠? 이놈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복수하려고 그랬다니.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그래서 면담을 해보니까 네. 어렸을 때 상당히 좌절을 겪었는데 네. 자기 아버지 또 부모 관계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좌절을 겪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또 한 가지 자기가 칭찬받는 과목에서는 또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어요. 그래요? 이게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게 아니고 네.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 어떻게 발달되고 발전되어 왔느냐가 이 사회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직업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이 정도면 22번이면 전과자가 직업이지 뭐. 직업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인생이 사회에서의 생활보다 그 안에서의 생활이 더 많은 사람들.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다는 건데 만나보니까 뭐 어떤 특별한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 조종하고 통제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여성 프로파일러를 먼저 들여보내서 면담을 시작을 했는데 아주 그 뭐 이 비하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놈이야 이놈은. 이놈이 이 사람의 이제 특성은 뭔가 외부의 자극에 상처를 좀 잘 받는 스타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전과 병력도 보면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 또는 자기를 바라보는 좀 무시하는 듯한 눈빛 이런 것에 상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공격을 해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들의 전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남의 말이나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에 좀 상처받기를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아가 굉장히 약해요. 자존감보다도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이 자아를 좀 강하지 못하게 느끼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무엇이 얻어지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정상적인 사고잖아요. 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해서 무엇을 잃게 되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 보면 뭐 약간 자기한테 피해 있거나 말 실수하거나 하면은 그거에 막 적개심을 아주 심하게. 근데 그게 그 갱년기가 돼도 그런 증상이 있긴 있어요. 갱년기로 또 연결시키면 좀 아니 제가 네. 굉장히 요즘에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화가 막 납니까? 아니 막 나지는 않은데 약간 무시하는 소리를 약간 들으면 그러니까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소하게 한마디 해도 울컥해해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났었는데 최근엔 좀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슬슬. 위험한 전조인데. 냉장고문 세게 닫는 거지 뭐. 욱해가지고 그냥 냉장고문 쾅 닫는 거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냉장고 약간 세게 닫는 거. 그것도 저 아내가 알아차리면 안 돼. 또 세게 닫는 거를. 그게 맞아요.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어쪽 방에 가 있어. 아니 알아차리면 왜 이렇게 안 닫히나? 만지작거려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창문 열어놨는데 문 꽝 닫히면 내가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살짝 다시 열어. 그러니까 문을 세게 닫을 생각 없는데 바람 때문에 확 세게 닫히면 그럴 때가 있죠. 이거 오해 사니까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이렇게 혼자만 해줘야 됩니다. 좀 안쓰럽기도 하네요. 좀 뭔가 자존감 이런 걸 높일 필요가 있겠군요. 있어요. 스스로 너무 낮출 필요도 없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또 자아가 너무 지나치게 강해버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럴 때는 그 적절한 자아와 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이 적절하게 살아간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이 아주 끔찍한 사건 또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서운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좀 우리 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자랑, 신계행의 가을사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다음 주에 더 큰 가정 불화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